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 25년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려오고 SK하이닉스가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를 그 자리까지 밀어올린 힘은 다들 아시는 그것입니다. AI 메모리, 즉 HBM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1위에 오른 SK하이닉스가 자기를 1위로 만들어준 그 HBM의 속도를 슬그머니 늦추기 시작한 겁니다. 차세대 HBM4의 양산 속도를 조절하고 화력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1위 자리에서 밀려난 삼성전자는 그 HBM4의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긴 쪽이 엑셀에서 발을 떼고 밀린 쪽이 엑셀을 더 깊이 밟은 겁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마음이 또 복잡해집니다.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은 1위까지 갔는데 왜 여기서 속도를 늦추나, 혹시 김이 빠지는 건가 싶어 불안하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따라 붙는 건가, 아니면 무리하게 쫓아가다 탈나는 건가 하고 또 불안하실 겁니다. 둘 다 안 들고 계신 분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누가 정답이냐 싶어 답답하실 테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뉴스를 조금 다르게 보시자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뉴스를 보고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두 회사의 정반대 선택이 사실은 둘 다 맞는 선택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신호가 숨어 있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적어도 누가 이겼대 하는 한 줄 뉴스에 마음이 휘둘리지는 않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두 사람이 정반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한 명은 틀린 건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갈림길에서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다면 둘 중 하나는 길을 잘못 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갈림길이라도 두 사람의 주머니 사정이 다르면 정답도 달라집니다. 작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빵집이 두 곳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두 집 다 평범한 식빵을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식빵이 바로 어디에나 들어가는 흔한 메모리, 범용 D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AI 크루아상이라는 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크루아상이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두 빵집 모두 식빵 화덕을 줄이고 크루아상 화덕을 늘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무게중심 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일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느 날 보니 1등 빵집은 크루아상 화덕 증설을 멈추고 다시 식빵을 잔뜩 굽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2등 빵집은 크루아상에 더 깊이 올인했습니다. 자, 둘 중 누가 바보입니까? 성급한 사람은 1등이 왜 한물간 식빵으로 돌아가, 감 떨어졌네 하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면 둘 다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건 누가 틀렸나가 아닙니다. 왜 두 빵집의 정답이 서로 달랐는가, 그리고 그 갈림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신호를 주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왜 1등은 식빵으로 돌아가고 2등은 크루아상에 올인했는지, 그 속사정, 그 다음 이 갈라짐이 알려주는 더 큰 신호가 무엇인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분히 사실관계부터 짚겠습니다. 최근 한 시장 조사기관의 보도가 두 회사의 엇갈린 행보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차세대 HBM4를 업계에서 앞서 양산하기 시작했고, 그 매출이 양산 몇 달 만에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달 안에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올해 출하 목표도 위로 올려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엑셀을 밟은 겁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의 양산 속도를 조절하고 일부 기존 라인을 무리하게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HBM4 출하 눈높이도 오히려 살짝 낮춰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신 화력을 어디로 돌렸느냐? 놀랍게도 흔한 메모리인 범용 D램입니다. 다시 식빵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HBM으로 1위까지 올라간 회사가 왜 그 HBM 속도를 늦추고 한물간 줄 알았던 범용 D램으로 무게를 옮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진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식빵, 즉 범용 D램의 값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 보도를 보면 올해 들어 범용 D램의 평균 가격이 한 분기 만에 60% 안팎까지 뛰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범용 D램에서 나오는 이익률이 이론적으로는 9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기관의 추정이고 전망입니다. 그대로 약속된 미래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한물간 줄 알았던 식빵이 지금 크루아상 못지않게 혹은 더 잘 남는 장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등 빵집
빵집 입장에서 계산이 이렇게 섭니다. 크루아상 화덕을 무리해서 더 늘리려면 돈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간다. 그런데 마침 식빵이 불티나게 팔리고 마진도 좋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하지 않고 잘 팔리는 식빵을 챙기는 게 지금 당장은 더 남는 장사다. 이게 SK 하이닉스의 속도 조절입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은 그게 더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한 대형 고객사와 흔한 메모리를 여러 해에 걸쳐 공급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맺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식빵 단골을 길게 잡아둔 셈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반대로 왔을까요? 삼성전자의 계산은 다릅니다. 흔한 식빵, 즉 범용 D램에서는 오랫동안 삼성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AI 크루아상, 즉 HBM에서는 한 발 늦었습니다. 그 자리를 SK 하이닉스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입장에서 지금 무리해서라도 크루아상 화덕을 키우는 건 단순히 오늘 버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리를 사는 것입니다. 차세대 크루아상 경쟁에서 다시 1등 자리를 노리려면 지금 속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에게는 남다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지만 그 메모리에 받침대가 되는 칩까지 직접 만드는 공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차세대 HBM4에서 삼성은 그 받침대 칩에 첨단 4나노 공정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크루아상 반죽뿐 아니라 그 밑에 까는 특별한 받침 접시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일괄 생산 능력을 앞세워 삼성은 한 대형 AI 칩 회사의 차세대 제품의 주력 공급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 삼성의 풀악셀도 무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마진보다 다음 판에 주도권을 보고 베팅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등은 지금 가장 잘 남는 장사를 골랐고 2등은 다음 판의 자리를 골랐습니다. 방향은 정반대지만 둘 다 자기 주머니 사정에 가장 맞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액셜이고 누가 브레이크냐가 아닙니다. 왜 식빵값까지 같이 폭등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원래 AI 붐은 크루아상, 즉 HBM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한물간 줄 알았던 식빵, 범용 D램 값까지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크루아상이 너무 잘 팔린 나머지 빵집들이 크루아상 만드는데 재료와 화덕을 죄다 끌어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식빵을 만들 여력이 줄었고 식빵이 귀해지면서 식빵값까지 덩달아 뛴 겁니다. 즉 AI 메모리 한 종목만 뜨겁던 불길이 이제 메모리 전체로 옮겨붙은 겁니다. 이걸 흔히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제품 하나가 아니라 그 산업 전체가 한꺼번에 달아오르는 큰 흐름을 말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들에서 메모리의 돈, 무게중심이 범용에서 HBM으로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무게중심이 HBM으로 옮겨가는 동안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본진이었던 범용 D램까지 같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1등이 다시 식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이 결국 이걸 물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삼성으로 갈아타야 합니까? 하이닉스로 가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다시 누가 1등이냐를 맞히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봐야 할 건 두 빵집 중 누구를 응원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갈라짐이 언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읽는 겁니다. 그걸 읽는 표지가 3개 있습니다. 첫째, 불길의 폭입니다. 크루아상만 뜨거운지 아니면 식빵까지 같이 뜨거운지입니다. 만약 범용 D램의 부족과 가격 강세가 길게 이어진다면 이건 한 제품의 반짝 호황이 아니라 메모리 전체의 큰 흐름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1등이 식빵으로 돌아간 게 바로 그 신호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진의 균형입니다. 크루아상의 이익과 식빵의 이익, 그 격차가 좁혀지는지 벌어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식빵 마진이 크루아상에 바짝 붙는다면 무리해서 크루아상만 쫓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다시 크루아상 마진이 압도적으로 벌어진다면 속도를 늦췄던 쪽이 다시 엑셀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전략은 한번 갈렸다고 끝이 아니라 이 균형에 따라 또 움직입니다. 셋째, 다음 시험의 주도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2등이 미래의 자리를 사려고 올인한 그 차세대 크루아상, 즉 더 진화한 AI 메모리에서 누가 먼저 합격점을 받느냐입니다. 이미 두 회사는 그 다음 세대 시험인 HBM4E를 두고 샘플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의 배팅이 결실을 맺는지 헛심이 되는지는 바로 이 다음 시험에서 갈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둘 중 무엇을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오늘 뉴스에서 봐야 할 건 누가 액셜이고 누가 브레이크냐가 아니라 불길이 메모리 전체로 번졌다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누가 맞고 틀렸나만 따지는 사람은 매번 휘둘립니다. 전략이 왜 갈렸는지를 읽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불이 어디로 번질지를 미리 가늠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영상 하나로만 흘려보내기엔 늘 아쉽습니다.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셔도 며칠 뒤 또 비슷한 뉴스가 터지면 똑같이 누가 이겼대
하고 흔들리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이야기를 한 장짜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두 빵집이 왜 정반대로 갈라섰는지 그 주머니 사정과 갈라지 맛을 읽는 세 가지 표지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아서 특별한 내용도 하나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메모리 한 종목이 잘 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AI 한 곳에서 붙은 불길이 메모리를 달구고 그 열기가 만든 돈이 강물처럼 다음 자리를 찾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물길이 메모리 다음으로 어디를 적실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축으로 그 흐름의 지형도까지 그려뒀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건 다음은 이 종목이다 하고 찍어드리는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삼성을 사라, 하이닉스를 사라 같은 말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아닙니다. 대신 다음에 또 누가 이겼다는 뉴스가 왔을 때 휘둘리지 않도록 돈이 어느 물길로 흐르는지를 스스로 읽는 눈 하나를 손에 쥐어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신청하시는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설명란 링크에 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폼 작성은 1분이면 끝납니다.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꼭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뉴스가 터지면 사람들은 늘 똑같이 반응합니다. 누가 이겼대 하고 한쪽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며칠 지나 또 반대 뉴스에 휩쓸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갈라지는 뉴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입니다. 누가 이겼나가 아니라 왜 갈라섰나를 보는 눈입니다. 폼부터 작성해 두시고 지도를 손에 쥐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5년 만에 1위에 오른 SK 하이닉스가 정작 그 HBM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반대로 밀려난 삼성전자는 HBM4의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둘 다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1등은 지금 가장 잘 남는 식빵, 즉 범용 디램을 챙겼고 2등은 다음 판에 자리를 사려고 크루아상, 즉 HBM에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신호가 있었습니다. AI 메모리만 뜨겁던 불길이 이제 메모리 전체로 번진 겁니다. 봐야 할 건 누가 이겼냐가 아니라 그 불이 어디까지 번지는가입니다. 그 불길을 읽는 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불길의 폭, 마진의 균형, 그리고 다음 시험의 주도권. 누가 맞고 틀렸나만 따지는 사람과 왜 갈라섰는지를 읽는 사람은 다음 뉴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은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불길은 또 번질 것이고 두 회사의 전략은 또 어디선가 갈라지고 또 만날 겁니다. 저는 그 갈림길을 계속 가장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준 하나가 여러분이 흔들릴 때 붙잡을 단단한 손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